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이 스텔란티스와 합작으로 유럽에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0억 유로 정도를 투자해서 연간 50기가와트 생산 능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헝가리에 이어 스페인에 세 번째 공장을 짓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재 배터리 시장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CATL의 내용은 그 스텔란티스와 자회사들 간의 계약 체결입니다. 지분 구조는 CATL과 스텔란티스 각각 50%, 그리고 2026년 말부터 생산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국가의 반독점 승인과 중국과 스페인 정부의 각각 그런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을 한 배경에 대해서 LFP 배터리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 유럽 내 LFP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을 자각할 수 있다. 저가 전기차, 크로스오버, SUV에 대해 모두가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현지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스볼트 문제, 그리고 이 작년에 파산한 브리티시 볼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약 8개 정도 되는 유럽 배터리 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상태라면 유럽 시장에서는 배터리 회사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중국 회사나 한국 회사에 먹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저는 자꾸 하는 얘기인데, 당해낼 재간은 있는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당해낼 재간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애틀은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만 봐도 2021년에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2026년에 피린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이래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주행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20년 8월에 센싱 슈퍼패스트, 그러니까 이게 충전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건데 4C라고 하는 건데 이건 15분 정도면 다 충전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올해 9월 달에 텐싱 배터리, 이건 상용차를 위한 건데 에너지 밀도가 높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도 했고 또 지난달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EV 모드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프리보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배터리를 또 발표했습니다. BYD는 조금 최근에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차세대로 발전시켜서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시애틀은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총 배터리 수요가 687기가와트 아워. 이게 작년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도 증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이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 자료는 한국의 리서치 시장조사회사 SNE 리서치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이 SNE 리서치를 이용하고 저도 SNE 리서치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에 보면 10월까지 CATL이 1위고요. 37% 정도 됩니다. BYD가 2위, LG가 엔솔이 3위, CALB라고 하는 역시 중국 회사입니다. 4위, SK온이 5위, 일본의 파나소닉이 6위, 삼성 SD가 7위, 중국의 고션, 이거 폭스바겐 투자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중국의 EVE가 9위, 또 선우다가 10위.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6개가 상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한국 배터리 3사는 어떻겠냐? 지금 따져보면은, 개별적으로 분류해보면은, LG엔솔은 같은 기간에 64% 증가했습니다. SK온도 9.5% 증가했습니다. 삼성 SDI도 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3년 만에, 3년 전에 32%가량에서 지금은 20%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CATL과 BATL 점유율은 39%, 40%에서 53.6% 증가했습니다. 이게 시장은 증가하는데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그 시장을 침투하지 못하고 계속 점유율을 낮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판매가 증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LFP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기가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한테 많은 시장을 장악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미국에서 지금 IRA가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폐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또 유럽 전기차 수요 감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죠. 유럽 전기차에다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간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최근에 유럽 배터리 회사들의 그 어려움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기회다라고 했었는데, 한국 회사들은 너무 늦습니다. 우선 NCM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요. 이 LF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LF 배터리가 NCM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또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출력 그 주행 거리가 아주 높은 것을 원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LFP 배터리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자동차가 늘고 있으면서 그 수요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부터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세계 배터리 가격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115달러인데 이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을 약 10여 년 전에 1000달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800달러, 500달러, 200달러, 150달러, 그리고 115달러가 내려왔네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약 100달러 정도 내려가고 2030년이 되면 69달러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항상 하는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런 장기적 전망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전망은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셀 생산량이 증가로 이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재하고 부품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그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나타나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LF 배터리가 시장을 진입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수요가 늘었다라는 것도 여기에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SN 리서치 자료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다른 지정학적 요건이 대두될 것이고, 또 트럼프의 정권의 출범이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고요. 또 시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 배터리 수요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성차는 물론이고 배터리도 과잉 생산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이제 중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려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이제 주로 유럽과 미국에 영향을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봐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면 그게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실 전기차 가격은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배터리 회사들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CATL이나 BYD 일단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간 두 회사는 가격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BYD만 하더라도 이미 공급업체들한테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생산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적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모든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좀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국가적인 지금 어려운 상황도 처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함부로 전망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하루빨리 그 질서 있게 빨리 해결돼야 그런 것도 전망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그러면 이 배터리를 근거로 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합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2026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의 가격, 가솔린차의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이 분명히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유럽 등에서 뭐 증가 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장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 회사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BYD와 CATL뿐만 아니고 CATL뿐만 아니고 그 샤오펑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도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과연 우리가 왜 배터리 전기차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 당위성, 그 환경 때문이죠. 그럼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생산과 재활용 기술이 발전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애틀이 스텔란티스와 함께 유럽의 세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는 최근에 노스볼트 발표에 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배터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 있어서 중국 회사들이 빠르게, 발빠르게 앞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뉴스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